아유. 일차에도 3개 없어? 그러면? 적당히 일기 숙제 많습니까? 많다고 하고 그런 거야? 일단은 이제 공식 몇 개를 정리하고 그리고 수업을 합시다. 우리가 이제 그 도방 중에서 오늘 할 거는 평면사표와 직선의 방정식. 평면접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수직선에서 x축하고 그리고 y축 그 직교하게 만나고 그렇게 해서 x, y로 나타내는 거고 이 교점으로 0,0을 주고서 얘를 x에 대한 값, y에 대한 값 x에 대한 플러스니까 y에 대한 x에 대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값 y에 대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값 해서 여기서 이제 x, y 순서상을 우리가 그래프상에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맞죠? 준 거고 여기서 평면좌표를 배우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거 공식 몇 개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한 거는 점과 점과 해서 이제 어떤 A점의 좌표를 우리가 x1, y1이고 그러니까 B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했을 때 얘가 선분 AB의 길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루트 1에서 x2에서 x1을 뺀 거에 제곱될 거고 y2에서 y1을 뺀 거에 제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얘를 표시를 하면 어떤 x1, y1이 있고요. 어떤 x2, y2가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길이가 x2에서 x1을 뺀 길이가 될 거고 이 길이가 y2에서 y1을 뺀 길이가 될 거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에 루트를 씌운 값이 그 선분의 길이가 될 겁니다. 어떤 피타고라스 기반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공식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을 때 얘를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그러니까 이게 그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둘 다 다뤘어, 공식을. 근데 이제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외분점을 뺐나 봐. 그래서 교재에서 내분점만 일단 들어가 있는 거. 나이스가 아닌 게 외분점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외분점 공식을 안 배우니까 그 내분점 공식 갖고 문제를 그냥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어떻게 하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내분점 공식 가지고 다 풀리는데 뭐하러 외분점 하냐? 유도과정도 비슷한데? 뭐 그렇구나. 그 공식 자체를 해서 공식부터 익혀주면은 내분점은 우리가 m 더하기 n이고요. m하고 크로스 m하고 x2를 곱하고 n하고 x1을 곱한 걸 더한 거 nx1 그리고 콤마 m 더하기 n분의 m하고 y2를 곱하고 n하고 y1을 곱해서 우리가 나타냈을 때 얘가 내분점에 대한 공식이다까지. 그러니까 유도하는 과정은 이제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 어떤 이제 A점의 좌표가 있고 B점의 좌표 있으면 그때 내분점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얘가 M 대 N이라고 하면 이때 좌표를 X라고 했을 때 X 빼기 A가 A 대 M 빼기 B 빼기 X가 얘가 M 대 N이요. 여기서 내분점 내항외항 곱하고 얘를 X에 대해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올 거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수직선 선분 길이 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했고 근데 유도하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뭐 할 일은 많이 없고 근데 공식 자체를 우리가 사용을 하자가 초점인 거니까 그 공식을 우리가 익혀주자가 되겠죠. 내분점까지 우리가 익히고 나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하나 더 기억할 건 중점의 좌표가 중점의 좌표라 그러면 얘가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 1, 1 이렇게 되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될 거고 얘가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할 거고요. 그 내분점, 외분점을 활용해서 유도되는 공식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무게중심의 좌표, 어떤 시점의 좌표가 x3, y3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a, b, c가 있으면은 요 놈의 중점의 좌표를 구할 거고, 얘 특징을 통해서 얘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g가 될 겁니다. 해서 중점 좌표 구하는 과정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과정 구하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의 좌표까지 우리가 하나 더 공식화해서 써주게 되면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될 거고,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 될 겁니다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리고 내분점에서 중점의 좌표, 무게중심의 좌표까지 이렇게 해서 평면 좌표에서 나오는 공식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준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자에서는 이렇게 공식이 좀 나올 거고요. 얘들을 우리가 활용한 문제들을 몇 개를 풀어보면 될 거고, 그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뭘 했냐면 1차 함수를 내신 준비를 하면서 했어요. 그 내용들이랑 또 대부분 내용이 겹치고, 그래서 우리가 직선을 나타낼 때 가장 편한 거는 1차 함수의 형태 ax 더하기 b의 형태가 있을 거고, 또 얘가 이제 직선의 방정의 형태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꼴 0의 형태. 그래서 요 경우 다 어떻게 하면 내신하면서 많이 다뤘지. 그렇죠? 근데 얘가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인 이유는 뭐냐면 얘는 y 이퀄 b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x축에 수직한 x축에 평행한 직선 y 이퀄 b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얘가 뭐는 표현을 못하냐면 x 이퀄 어떤 p의 형태는 얘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y가 살아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b가 0일 때 표현 가능하고 a가 0일 때 y 이퀄 모두 표현 가능하고, 그래서 얘가 좀 더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이긴 하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좀 활용하는 경우 얘를 활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모양에서 얘가 기울기를 의미하고요. 얘는 기울기고, 얘는 y절편을 얘는 기울기를 의미하고, 얘는 y절편을 의미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식이니까 1차 함수 모양을 만들어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편하고, 근데 이제 좀 더 일반적인 식은 얘다. 이 정도까지. 그 직선이 계속 나. 라고. 이게 꽉 막고, 근데 좀 심하게 난다.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이 모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 직선이 보통 많이 나오면, 두 직선에서 위치 관계를 했을 때 y 이퀄 ax 더하기 b하고 y 이퀄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했을 때, 얘가 이제 두 직선이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a하고 a 다시가 서로 다르면 되고, 그리고 평행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a하고 a 다시가 같고 b랑 b 다시가 서로 다르다가 될 거고, 그리고 1차 하는 경우는 a랑 a 다시가 같고 b랑 b 다시도 같다. 이건 1차 함수에서 우리가 다뤘던 형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의 형태하고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 이퀄 0 했을 때는 얘가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a 다시 분의 a가 b 다시 분의 b가 다르다 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날 거고, 평행한 경우는 a 다시 분의 a가 b 다시 분의 b가 같을 거니까 같고, 그리고 끝에가 다른 경우, 얘가 이제 한 점에서 평행한 경우고요. 1차 하는 경우가 얘가 끝까지 같을 때가 얘가 1차 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조금 있을 거다.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짚고 가는 거는, 그러니까 수직할 조건이 두 기울기의 곱이 얘가 마이너스 1은 얘가 수직이 될 거고요. 그렇죠? 이 모양에서는 우리가 앞에 있는 개수들의 곱과 곱을 했을 때 얘가 0이 되면 얘가 수직할 조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우리가 같이 좀 익혀주면 간간히 편하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원에서 나중에 쓸 때 할 건데, 우리가 두 직선이 있을 때 이 두 직선에 어떤 교점을 지나는 직선, 라는 직선 얘를 구하라 그러면 요 중에 하나에다가 우리가 비례상수를 써줄 거고, 저기 문제 있을 거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꼴 해서 얘가 이제 교점을 지난다를 얘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 어떤 한 점을 통해서 이 m 값을 구하면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패턴도 있는데 얘를 좀 써야만 편한 문제가 좀 있어. 그것도 뒤에서 나왔을 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은 간단하게 개념 설명 쭉 했고요. 모르는 내용은 아닐 거고 공식을 좀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정리를 좀 했고요.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그냥 한 유형에 하나 정도씩만 풀어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이용해서는 3번하고 6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8쪽에서 3번, 6번 한번 풀어봅시다. 프리노트 이거 써야 되는데 프리노트 혹시 뭐 받았니? 그 마플 교과서 프리노트 쓰기로 했지? 네, 아니요. 그러지 말고 마플 교과서 책에다 쓰기로 했어. 네. 두 번씩 받은 거 아니야? 1편도 노트에다 풀어? 한 번만 더 보시고. 1편도 노트에다? 그러니까 좀 약간 본인들이 노트 관리가 좀 편하려면 사실 순차적으로 푸는 게 편한데 그냥 이제 그 수업 때는 교재에 풀고 과제를 노트해도 되고 아니면은 A상추 번호줄 써놓고 수업 때 풀 때도 노트에다 쭉 관리하면은 숙제할 때 좀 편하긴 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1편도 노트에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하지. 노트 관리 혹시 설명하셨나?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그 우리가 노트가 4등분 돼 있잖아. 4등분 돼 있으면은 그 번호를 쭉 쓸 거 아니야. 보통은 나는 이제 페이지 번호 쓰라 그래. 우리가 지금 푸는 게 페이지 8쪽을부터 풀 거고 1번부터 뭐 세로로 푼다 그러면 3번, 그리고 4번, 5번 미리 써두면 더 편하긴 한 거 같고 뭐 하면 풀면서 얘가 우리가 맞춘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이럴 거 아니야. 빨간색으로 우리가 채점을 하겠지. 빨간색으로 채점을 하겠죠. 그래서 뭐 1번하고 1번이 쉬워서 맞았어. 2번 쉬워서 맞았어. 근데 이제 4번 틀렸고 5번 맞고 6번 틀렸어. 그러고 나면 1차 오답을 하겠지. 1차 오답 할 때 얘는 맞았어. 근데 얘는 모르겠어. 그럼 얘는 별표. 쳐서 조직투방에 전송하면 얘는 질문이니까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면 되지. 맞아? 질문을 한 문제는 별표 친 문제는 질문하고 그 다음에 2차 오답해서 오답노트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그렇게까지 하면 오답노트까지 끝나면 여기다 동그라미 한 번 더 하면 얘가 마감되겠지. 그러니까 노트에다 푼 거는 노트만 놓고 풀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교재에서도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틀리긴 하더라고. 교재를 되게 아껴. 고등학교 가서 내가 얘를 한 번 더 풀 거야. 그럼 거기다 채점하고 뭘 쓰는 걸 싫어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은 얘를 교재에도 채점을 그대로 옮겨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아. 맞지? 그렇죠?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얘가 시기를 좀 놓치면 양쪽 관리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워. 그래서 숙제를 안 밀리고 그때그때 하면 그냥 그때그때 채점해서 안 밀리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일품이 문제수가 많은 교재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감당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노트 관리를 좀 꼼꼼히 잘 해주면 좋겠네. 그래서 약간 그 사람이 좀 어떠냐 프린트에다가 나불나불해서 풀잖아. 프린트를 벌리잖아. 약간 머릿속으로 안 낳는 느낌이고 교재에다 풀어서 뭔가 정돈된 걸 내가 갖고 있고 이걸 끝내는 느낌이 있으면 이 책을 내가 제대로 학습한 느낌이 좀 있고 사람이 좀 그래요. 제가 보면 뭐라고? 제가 보면 이제 욕을 먹겠지? 어떻게 혼내면 되냐? 책에다 푼 거를 그냥 웬만하면 같이 약속하고 같이 지켜나가야 학습 시너지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경우도 나서 좋지 않은데 노트 관리가 싫어서 학원을 뛰쳐나가는 애들도 있어. 노트가 풀기 싫다고. 끝까지 노트에 안 풀면서 끝까지 나가는 애들도 있어. 하면서. 자, 3번하고 6번을 한번 보면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인데 얘를 굳이 평면좌표 일일이 좀 이쁘게 맞췄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맞췄으면 더 좋아요. 잘 보이니까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그어요. 중점을 긋고 중점을 긋고 중점을 긋고 중점을 그었을 때 얘가 이제 대각선에 그었을 때 얘가 1대 2로 닮음이니까 요 길이에 얘가 A면 여기 2A가 될 거고 여기가 2A면 여기 또 A가 될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를 그었을 때 얘가 B면 요 대각선이 이 B 길이가 될 거고 얘도 B 길이가 될 거니까 중점을 연결했을 때 요 사각형의 모양 뭐가 나올 거냐면 얘가 평사가 나옵니다. 얘가 어떤 사각형이든 간에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 평행사각형이 나올 거야. 2학기 내용이기도 하고 그럼 이 둘레를 구하면 우리가 뭘 보여주면 되냐면은 요놈의 우리가 둘레는 결국 PQRS의 둘레는 요 2A 더하기 2B니까 어쨌든 대각선의 길이가 돼서 AC 더하기 얘가 BD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주면 될 겁니다. 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리가 되고 나면 구하면 되죠. AC의 길이는 1에서 2까지 1의 제곱 3에서 마이너스 3까지 7의 제곱 될 거니까 그것도 씌울 거고요. BD의 제곱은 또 마찬가지 마이너스에서 5까지 6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또 마찬가지 6의 제곱 되겠죠. 그래서 얘는 50이니까 5루트 2로 나올 거고 얘는 6루트 2로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안쪽에 있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11루트 2가 될 겁니다. 까지 해서 여기까지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요 내용에 대한 어떤 좀 잡지식 물론 이제 중점 구하고 일일이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고생하지 말고 알겠는 걸 그냥 풀자. 10-6번이 내분점 문제인데 얘도 이제 평면좌표에 꼼꼼히 그리기보다는 A, B를 그냥 편안하게 그릴게요. 편안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A, B의 길이가 BC의 3배야. 그럼 여기가 우리가 3L이라고 했을 때 BC의 길이가 L이 돼야 되죠. 이만큼 L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건 이 C점의 정체는 뭐가 될 거냐면 얘가 2L이 될 거니까 A, B 두 점의 좌표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죠. 내분점. 그렇게 해서 우리가 C를 구해주면요. 2 더하기 1에다가 2하고 4가 곱해져서 8 1하고 마이너스 2가 곱해져 마이너스 2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Y좌표에도 똑같이 2 더하기 1에다가 2하고 5가 곱해져서 10 그리고 1하고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 되겠죠. 여기서는 C의 좌표는 3분의 6이니까 2, 3분의 9니까 2,3에서 이 점의 좌표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얘가 3 해줄 때 BC가 이쪽으로 우리가 알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C가 있겠지. 여기는 4A가 있고 옛날에는 얘를 어떻게 풀었냐면 4대1로 외분하는 점을 해서 얘를 따로 구해줬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답지나 이제 풀이들이 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얘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C점의 좌표가 A, B일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B점의 좌표는 어떤 점이냐면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이 B점의 좌표다. 그러니까 B의 좌표를 여기서 구하면은 3 더하기 1에다가 3A 1하고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3 더하기 1에다가 3B 마이너스 1이다가 될 거고 얘가 뭐랑 같을 거냐면 B점의 좌표 4,5와 같을 겁니다 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A를 구하자가 되겠죠. 그렇죠? 방법이 그러니까 외분점을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A하고 C에 대한 내분점의 결과가 B를 써서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설명의 약간 결이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러니까 전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외분점으로 풀었고 근데 외분점 공식을 알면 얘로 그냥 풀어도 상관없고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내분점에 대한 풀이로 좀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분점을 그냥 추가 학습하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찾는 게 이 그림에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 우리가 결정을 해주고 문제를 출발하자. 네, 맞아 정리하면요. 3A 빼기 2가 16이니까 3A가 8이고 A는 6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3B 빼기 1이 20이니까 3B가 21이고 B는 7이다. 우리가 구하는 C점의 좌표는 여기서 나온 6,7입니다가 돼서 요놈하고 요놈이 두 개가 모두 답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내분점하고 외분점, 점과 점 사이 이용해서 푸는 문제 두 개를 한번 달아봤고요. 넘겨서 또 몇 번을 해보냐면 자 8번하고 11번 한번 해볼게요. 8번하고 11번. 8번, 11번.
P1도 한번 보면은 얘는 이제 얘하고 같은 거리는 전 P점의 좌표를 우리가 A, A, B 썼으니까 X1, Y, X1, Y X, Y라고 합시다. X, Y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성립하는 게 AP하고 EP가 같을 거고 어차피 점과 점 사이에서 제곱 곱칠 거니까 이 식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은 식 하면은 Y 뿔 X 더하기 3이죠.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연립을 할 거다. 그래서 얘는 이미 식이 주어졌고 얘만 식을 세워주면 되죠. 그래서 얘도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이 얘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다 해서 식을 세울 거고요. 전개할 때 어차피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더하기 4만 쓰고 마이너스 6Y 더하기 9만 쓰고 얘도 마찬가지 4X 더하기 4만 쓰고 2Y 더하기 1만 써도 상관없겠지. 이 차는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얘는 음수만 기 싫으니까 오른쪽 넘기면 8X 더하기 8Y 남을 거고요. 얘도 4는 사라지고 넘기면 얘가 8이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얘가 1이다 해서 이 식을 그냥 꺼내주면 얘랑 얘 연립하면 P가 끝나죠. Y 자리에다가 X 더하기 3 넣으면 2X 더하기 3이 1이고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 Y 값은 그때 Y는 합이 1이니까 Y는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P점의 좌표가 물론 아니야.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로 나왔다. 이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면은 얘는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 빼기 1이고 얘는 3분의 3 빼기 1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럼 좌표를 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말고 3분의 4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A 더하기 4b를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4b면 3분의 15죠. 3분의 15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5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가 좀 많이 안 하면 좀 부담인데 우리가 좀 익숙해지고 나면 얘는 좀 피리리 좀 풀리는 느낌이 들면 좋겠지. 그냥 연습이 좀 되면 되니까. 11번은 여기가 힌트. 그죠? 얘가 S1이면 얘가 전체가 S고 얘가 세배야. 여기가 이제 이 S1 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얘가 2대 1로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점의 좌표 우리가 D라고 하면 D점의 좌표는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2하고 2 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하고 그리고 2 더하기 1에다 2하고 2 곱하고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고 그러니까 얘는 D가 3분의 3,3분의 3이죠. 3분의 얘는 어쨌든 1,1이에요. 마이너스 1,1이니까 뭐 잘못했는데 마이너스 7인데 마이너스 1이구나. 맞지? 다시 가자. 헷갈려.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C점의 좌표가 2,1이고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D. 그러니까 얘는 2 더하기 1분의 4에서 7 뺀 거 그리고 2 더하기 1분의 4에서 1 뺀 거 이렇게 나오죠. 그럼 D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 얘하고 A점의 좌표 1,5를 지나는 직선에서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2증가 동안 4증가 y고 2x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플러스 3 필요하죠. 이 놈이 답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두 문제 정도 한번 같이 해봤고요. 자, 넘겨서 요게 아까 이제 정점을 지난 직선 했는데 세 문제 다 좀 까다로운데 15번 한번 해볼까요? 15번 한번 해봅시다. 15번 하고 여력되는 사람들은 17번 하고요. 15, 17 한번 해봅시다.
얘가 이제 뭘 찾아줄 거냐면 K 얘가 지나는 점 하나를 찾아주는데 얘를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K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주면은 K 들어간 게 3x 들어갈 거고 여기서는 4y가 들어갈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1이 들어가는 거 하나 하고 플러스 여기다가 K가 안 들어간 것도 x 하나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y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스 3까지 여기가 0 되겠죠. 여기까지. 얘는 교점을 구하면 y 교점이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1 0하고 교점인데 여기다 2를 곱해서 내려오면 2x 빼기 4y 더하기 6 0 수식을 더하면 5x 빼기 5가 0이니까 그때 x값이 1이죠. x가 1일 때 y값은 1이면 0 되기 위해서는 y가 2가 되겠죠. 1,2를 지나는데 얘가 a점이죠. a점. 어쨌든 이 직선은 뭘 지날 거냐면은 이 a점을 지날 거고요. 그 상태에 삼각형 ABC를 이등분하려면 또 어떤 점을 지나야 되냐면 그 중점을 지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중점의 좌표를 구하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눌 거니까 4,0을 지나갈 거다. 여기까지 정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직선이 1,2와 4,0을 지나갈 거다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해서 K를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식을 이미 정리했잖아. 얘를 그냥 어디다 대입하면 되냐면 직선식에 대입하면 K 값이 나오겠죠. x에다 4 넣고 y에 0 넣으면 k 곱하기 11 빼기 11이니까 1이고 플러스 얘가 4 넣고 0 넣으면 얘가 7이죠. 얘가 0.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마이너스 7입니다까지 해서 그렇게 연산이 우리가 많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지. 그렇죠? 1품의 문제가 심하긴 한데 심한 문제긴 한데 약간 좀 간결한 풀이들이 좀 많긴 한 것 같아. 공부하기 좋긴 한 것 같아요. k가 마이너스 7이다까지 17번에서는 우리가 좀 하나를 알겠지만 찝으면 수직 이등을 등장하면 두 가지 쓸 거. 중점을 사용할 거고 중점을 식을 대입해 사용할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울기가 수직인 걸 이용할 거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할 거다가 기억. 이건 이제 워낙 많이 쓸 거니까. 그러니까 A, B의 중점이라고 하면 2분의 A 플러스 B 콤마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거고요. 얘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 공식이 성립할 거다 해서 얘는 2분의 a 더하기 b하고 빼기 2분의 5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게 0이고요. 이 곱해 정리하면 a 더하기 b에 마이너스 3한 게 얘가 0이다. 이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우리가 기울기에서 a하고 b 점에서의 기울기는 a 빼기 b분의 마이너스 3빼니까 1이고요. 얘가 여기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 요 놈이 1 되겠죠. a 빼기 b분의 1이 얘가 1이 돼야 된다. 그렇죠? 얘랑 얘를 연립할 거니까 a 빼기 b가 얘가 1이다. 그 식으로 더하면 2a 얘가 4가 나올 거고 a는 2가 나올 거고요. 그때 b는 1이 나올 거고. 그렇죠? a 더하기 3b를 구하랬으니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이 답이 얘도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두 개를 활용한다. 이거는 이제 좀 수직이등을 등장했을 때 이거 두 개 쓸 거다가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연산이야 이제 좀 힘으로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뒤쪽에서도 이거 해볼 만한 문제가. 그리고 점과 점 사이도 아까 좀 설명을 좀 덜 했는데 우리가 직선이 있고 y 있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있고 그리고 외부에 한 점이 x1, y1이 있으면 얘가 점과 점 사이 거리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이 d에 대한 공식은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제곱에다가 절대값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될 거다. 그래서 공식을 좀 이용해서 푸는데 얘는 20번 한번 풀어볼까요? 20번 풀고 오른쪽에 24번도 한번 해볼게요. 20번, 24번. 안 되지. 뭐라고? 완전 긁으면 되니까. 알러지가 올라오고. 알러지가 올라왔고. 화장실 갔다 오면 해결돼. 턱 사라져.
아니 그런 시험이라고 해서 아니 캐릭터가 아니었다. 너무 안 됐어. 학교였으면 평소 같았으면 시간이 이렇게 안 모자랐을 거예요. 자, 20번 한번 봅시다. 자, 이제 y 이퀄 x 위에 점 p라고 했고 p점의 좌표를 a, 1로 잡을게요. 어차피 y 이퀄 x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때 얘도 y 이퀄 3x 마이너스 1인데 얘를 직선의 방정의 형태로 해서 좀 바꿔줄 거고 마찬가지로 y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1도 얘도 직선의 방의 형태로 바꾸면 x 더하기 3y 빼기 3으로 얘도 바꿔줄게요. 양쪽에 3을 곱하고 이항에서 넘긴 거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 두 개의 거리가 같을 때 피해 좌표를 모두 구하죠.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구하면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에 어차피 a에 넣을 거니까 2a 빼기 1의 절대값 수정이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에 1 더하기 9꼴 나올 거고 그리고 절대값 안에서 4a 더하기 4a 빼기 3꼴로 나옵니다. 그렇죠? 어차피 분모가 같으니까 무시하면 될 거고 그럼 얘가 이제 부호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절대값이 두 개가 있을 때 얘가 이제 되는 경우가 A하고 B가 서로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A하고 B가 서로 부호가 반대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얘 또는을 연결해 있죠. 얘도 이제 부호가 같은 경우는 얘가 서로 같을 때가 될 거고 좀 여기서 풀면 2A가 2니까 이때는 A가 1 하나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2A 빼기 1이 마이너스 4A 더하기 3꼴 돼서 얘는 2개가 4가 될 거니 이때 A 값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좌표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이제 방심하지 말고 P점의 좌표가 되는 게 1,1이거나 또는 P점의 좌표가 되는 게 3분의 2, 3분의 2가 될 겁니다. 까지 해서 이제 좌표로 써서 마무리까지 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런 걸 물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정확히 해놓는 게 좋으니까. 근데 비슷한 문제가 24번도 좀 유사한데요. 얘도 이제 워낙 좀 자주 나오니까 얘도 우리가 능숙해지면 워낙 편해. 그러니까 5x, 5y 더하기 3이고 얘가 0이고요. 그리고 5x 빼기 2y 빼기 3이 뿔 0이다. 여기랑 각이등분선 중에 원점을 지나지 않는 거. 두 직선이 있을 때 각이등분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둘 다 특징이 뭐냐면 수선을 내렸을 때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D1하고 D2라고 했을 때 이게 서로 같을 때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체를 우리가 x 다시 y 다시라고 합시다. 얘에 대한 자체를 구할 거고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거리와 같을 겁니다. 가지고 식을 세울 거다.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4 더하기 25 씌울 거고 위에는 이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3의 절대값 씌운 게 d1이 될 거고요. d2도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루트 안에서 4 플러스 25가 들어갈 거고 얘도 5x 다시 빼기 2y 다시 빼기 3이 되겠죠. 그렇죠? 나중에 어차피 x 다시 y는 xy로 그냥 바꿔줘 버리면 되고 여기도 분모가 같으니까 얘는 무시야.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얘를 안 쓰고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르면 대각선끼리 붙여주는 게 좀 필요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부호가 서로 같을 때 이제 미리 바꿔버립시다. 5y 플러스 3하고 얘가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좀 스킵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부호가 같을 때는 얘가 살죠. 그렇죠? 부호가 다를 때는 얘가 플러스 되면서 얘가 죽죠. 얘가 죽으면 원점 지날 거니까 부호가 같을 때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될 거다. 3이 얘가 5x 빼기 2y 빼기 3이에요. 넘기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7y 플러스 6이 꼴 0꼴 되겠죠. 그렇죠? 보기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9로만 바꿔주면 마이너스 6이 꼴 0. 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그 전체적으로 공식 나오는 것들 하나씩 이상은 좀 풀어봤어요. 나머지 문제들은 좀
집에서 숙제하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넘겨서 고난도 문제 몇 개만 더 풉시다. 몇 개만. 많이는 아니고. 일단은 1등급 문제들만 좀 다뤄볼게요.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하고 6번 한번 해봅시다. 12쪽 고난도 문제. 딱 세 문제만 더 풀게요. 3번, 6번, 9번. 그리고 숙제는 13쪽에 10번까지. 이 정도는 적당합니까, 성현아? 더 좀? 좀 많이 너무 적어? 엄지척은 너무 적다는 의미 아니야? 10번까지만? 조금만 더 줄여달라고 괜찮아요? 네. 지워가지고 씨. 어디까지 줄여? 한 줄은 해야지. 민찬이 때문에 한 줄 더 채우자 안 되겠다. 13번까지 숙제하자. 이거 민찬이 때문이야.
얘는 이제 우리가 그 중선 정리 ABC가 있으면 얘가 중점에다 두었을 때 여기 성립하는 게 그러니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위치를 좀 같이 보면 좋겠다. 얘는 2배에다가 AM의 제곱 더하기 중선 제곱에다가 요 끝에 거리는 얘가 얘든 그러니까 BM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은 이제 평자에서 이제 약간 좌표 찍어서 증명했던 것들이 이제 개념서들에서 많이 나왔고 우리 이제 이걸 활용하는 입장이니까 얘를 좀 활용하자. 이 모델을 해서 식을 쓰면 5의 제곱 더하기 AB의 제곱 7의 제곱이 얘가 2배에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M을 우리가 X로 줄게요. 얘가 X제곱 더하기 여기는 5죠? 5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이제 25 더하기 32하니까 25 더하기 49만 그러면은 얘는 74죠? 74가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5가 될 거고 그러면은 얘는 37이 37 맞나? 37이 X제곱 더하기 25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X제곱은 얘가 12가 될 거고 X값은 2루트 3이 될 겁니다. 얘가 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도착을 해주면 되고요. 6번은 얘가 이제 좌표를 다 일일이 찾고 막 이러면 좀 빡세요. 그러니까 얘는 구하고자 하는 게 Q점의 좌표죠. 이 Q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얘를 이제 일일이 넓이 구해서 풀려 그러면 좀 빡센 것 같고 얘는 이제 이렇게 잘라보면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2죠? 여기도 1대2죠? 여기는 1대2 그렇죠? 이 넓이는 전체 넓이 얼마가 될 거냐? 3분의 2가 될 겁니다. 3분의 2에다가 얘가 이 넓이분의 얘를 했을 때 여기다 뭘 곱해줘야 되냐면은 2분의 1을 남기려면 4분의 3이 필요하죠. 그렇죠? 얘가 4분의 3이 되려면 얘가 1대 3이 되면 되죠. 그렇죠? 이 Q점의 좌표는 0,0하고 0,0하고 이 끝에 있는 점 A인가? A점의 좌표. A점의 좌표 5,1을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Q가 될 겁니다. 그렇죠? 1대 3으로. 그러니까 1 더하기 3에다가 1하고 5 곱하고 4하고 0 곱한 거 1 더하기 3에다가 1하고 1 곱하고 0 곱한 거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얘가 Q점의 좌표는 4분의 5,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몇 대 몇으로 쪼개지는지를 우리가 구하고 문제를 출발한 거. 좌표 찍어서 막 이렇게 하려고 복잡하고 직각도 없고. 자 넘겨서 우리 9번 한번 해볼게요. 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거 하고 나면 숙제합시다.
제곱이 좀 단순 무식이야. 일단 세울 수 있는 식들을 다 씁시다. 구하라고 한 건 A, B의 길이. 얘를 구하라고 했고. 여기서 써볼 수 있는 건데 일단 좌표부터 잡을게요. A점의 좌표를 A, B로 그리고 B점의 좌표를 C, D로 해서 그냥 우리가 익숙한 문자로 뒀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들을 좀 나열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의 제곱돼서 25라는 식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얘가 10이라는 식이 또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A 더하기 C 콤마 그리고 3분의 B 더하기 D, 어차피 0을 더할 거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얘가 2,1이다. 여기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식은 A 더하기 C는 얘가 6이고요. 그리고 또 B 더하기 D는 얘가 3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이렇게 4개 조건에서 다 뽑아냈어.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A, B의 제곱이라고 하면 얘 루트 안에서 뭘 곱할 거냐면은 A 빼기 C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B 빼기 D의 제곱을 하겠죠. 얘를 구하라고 루트 안에서 얘를 전개를 쭉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AC랑 마이너스 2BD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이제 어디서 구할 거냐면 여기서 구해봅시다. 얘를 제곱합시다.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D의 제곱을 해보면 얘가 나오는 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고 여기서 나오는 게 2AC 더하기 2BD죠.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나오네. 얘가 제곱 더하기 제곱 36 더하기 9가 돼서 얘는 45가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얘를 다 더한 값이 얼마 나와? 얘가 35 나올 거니까 얘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얘는 10이 나온 거죠. 다 구했네. 저기 구하는 위에 있는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앞에 거는 루트에 얘는 35가 나왔고 그렇죠? 얘는 10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10을 뺀 거고 얘 루트 25가 될 거고 우리가 구한 A, B의 길이는 5입니다까지 도착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거를 그냥 갖다 때려넣어서 풀면 돼. 조금 약간 무식한 문제. 내일 등급 문제예요. 그렇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고 남은 시간은 갑자기 과제 하다가 55분에 마칠게요.